여러분, 좀비 기업이라 간단하게 말해서요, 벌어서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을 좀비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3년 동안 말입니다. 그런데 이 좀비 기업이 10곳 중에 4곳이라, 그것도 한국은행에서 외감 대상 법인 기업 중에 말입니다. 야, 이거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지표를 한번 보실래요? 실질적인 지표는 35.1%거든요. 10곳 중에 4곳 정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한국은행에서 조사하는 외감 대상 법인 기업을 말하잖아요. 여기서 외감이라는 것은 외부 감사를 받는 그런 대상의 법인 기업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외부 감사를 받을 정도라고 하면요, 기업이 어느 정도 규모를 갖췄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 속에는 대기업들, 몇백조 하는 대기업도 있고요, 몇십억 하는 그런 기업도 있겠죠. 외감 대상 기업은 다 포함을 시켰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말입니다, 여러분, 엄청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외감 대상 기업이 지금 35.1%가 벌어서 이자도 못 낸다, 그것도 3년 동안 못 낸다. 이것은요, 저는 최악의 줄도산이 언제든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2013년부터 쭉 그 내용을 보면 진짜 심각합니다. 2018년에 35.8%를 기록한 적도 있거든요. 2018년이 왜 그럴까요? 뭐 특별한 일도 없었잖아요. 그게 바로 문재인 정부의 쉽게 말하면 적폐 세력들 처단할 때입니다. 그 당시에 기업들이 적폐 세력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최저임금 올리고 주 52시간제 도입하고 그야말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는 것으로 초토화를 시켜놓으니까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예요. 그래서 35.8%로 그때가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그 이어서 코로나19의 위기 때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2018년이 가장 많았다는 아니고요, 두 번째로 많았고요, 역대급이었고요. 2020년에는 36.6%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1년에 좀 떨어지다가 2022년에 다시 35.1%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째 보면 말입니다, 기업의 기초체력이 완전히 말입니다, 바닥에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좀비 기업이라는 게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인데, 그것도 1년이 아니라 3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정도면 여러분 진짜 심각한 수준이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2020년이나 2018년보다가 지금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2018년에는요, 이게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바닥 경제가 굉장히 힘들었지만 대기업들은 수출이 잘 됐거든요. 경제가 나름대로는요, 바닥은 망할 정도고 수출은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피해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2020년도 물론 충격은 있었지만 지금보다 경기가 좋을 때예요. 지금은 2년 1개월 동안 통제 방역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경제 주체들, 가게든 기업이든 정부든 빚더미예요. 게다가 경기가 바닥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2년 1개월 동안 통제를 하니까 뭐 장사는 8시까지만 해라, 10시까지만 해라, 사람은 2사람만 모여라, 4사람만 모여라, 이렇게까지 2년 1개월을 했으니까 습관이 된 거예요. 습관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는 집에 빨리 들어가야 된다. 친구들 만나면 안 된다. 이런 습관이 되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죠. 게다가 가계소득이 줄어드니까 이제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2022년에는 기업들의 매출이 지금 좋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매출은 올라갈 수 있으나 영업이익률은 뚝뚝 떨어지죠. 그래서 35.1%가 된다는 건 여러분 지금은요 언제 어느 때 최악의 도산이 오더라도 뭐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당연히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이야기고요. 실제로 말입니다. 여러분 기업들의 부채를 살펴보면 말입니다. 최악이에요. 지금 실제로 최악입니다. 2014년 106.5% 이후로 8년 만에 최악입니다. 102.4%. 지금 부채 비율이 그나마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많이 줄였습니다. 많이 줄였어요. 어떻게 하든 기업들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그 대원칙 아래 말입니다. 2014년에는 106.5%가 100.6% 그리고 2016년에는 98.2%까지 떨어지더니요. 2017년 18년까지 쭉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말입니다. 2018년 2019년 최저임금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그야말로 사회주의 정책을 쓰자마자 기업들이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부채가 늘기 시작했던 거죠. 여기에다가 코로나19 2020년에 떵 하고 부딪히니까 97.3%까지 올라갔다가 통제 방역이 계속되니 101.1%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급기야 102.4%까지 9년 만에 부채 비율이 최고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채 비율이 이 정도까지 된다는 건 여러분 결국 우리 기업들이 언제 줄파산이 일어나더라도 이상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벌이가 좋아야 되는데 벌이가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벌이가요. 2019년 영업이익률이 4.7%까지 내려갔죠. 최악이었어요. 저는 박근혜 정부가 경제정책은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2015년에 영업이익률이 5.2%였던 것이 2016년에 6.2%, 17년은 7.4%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의 통제정책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상한 듣도 보도 못한 정책이 나오면서 사실은 2018년에 6.9%로 줄어들었다가 2019년 4.7%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이 정도 떨어졌다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적폐 세력 처단이라는 명분하에 기업들이 줄초상 난 겁니다. 2020년에도 5.1%잖아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늘 코로나 핑계를 대는데 천만에요. 경제정책의 실패 때문에 기업들이 최악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2021년 그나마 좋아진 거죠. 그러다가 2022년에 다시 5.3%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앞으로 말입니다. 현재 기업 35.1%가 한계 기업 내지는 좀비 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벌이가 줄어드니까. 벌이가 줄어드니까 이게 심각하죠. 실제 상장사 1612개의 재고자산 회전율을 보면 말입니다. 2022년에 10.6회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2019년에 11.2회거든요. 2020년 11.1회고요. 2021년에는 11.7회입니다. 그런데 2022년은 10.6회까지 떨어졌어요. 그야말로 재고자산의 회전율이 늦어진다는 것은 결국 재고가 창고에 쌓인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영업이익률도 떨어지는 데다가 재고까지 쌓이면 빚은 어떻게 갚습니까? 빚은 2022년 4분기 기준으로 2,590조가 기업 부채입니다.
예, 2017년 대비해 보면요. 52.5%가 늘어났습니다. 891조 4천억 원이 늘어났는데 이거 갚기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결국 말입니다. 예, 지금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빨리 바뀌어지지 않는 한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여러분 다른 데서 나온 지표도 아니고 한국은행에서 나온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그만큼 말입니다. 예, 이자 보상 배율이 100 이하인 좀비 기업과 한계 기업이 많아지고 기업 부채 비율이 8년 만에 최고치가 돼 간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게 전향적인 기업의 어떤 정책을 써야 된다. 이 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고요. 지금처럼 말입니다. 자꾸 늦게 미지근하게 이렇게 가는 것은 저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격적으로 공격적으로 진행시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기업들이 진짜 고전을 겪을 겁니다. 그러다가 진짜 줄도산이 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 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제가 너무 경제를 비관적으로 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제가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관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있는 지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뿐이거든요. 여기에 제 개인적인 주장이 들어갔거나 또 객관적인 어떤 지표를 흔들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물론 제가 브리핑이니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상황 안에서 제가 설명은 드리죠. 왜곡돼서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끔 그렇게 설명을 드리지 않는다는 점 분명히 해둡니다. 여러분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